모 방송에서 황 선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현실 사회주의가 망했지만 이론으로서의 사회주의, 레닌주의는 그대로 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사회주의 이론이 망해도 휴머니즘은 유효하다 이런 식으로 변호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는 지금 한 얘기가 그 휴머니즘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생각의 차이 뭐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이제 오늘 거기까지 주제 나갈지 몰라도 제가 그러니까 이제 이론을 막시즘을 하고 거기까지 버린 데는 좀 걸렸어요 사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순간은 뭐 인간의 본성이 뭔가라는 깨닫는 거거든요. 과연 인간이 우리가 뿌띠부러져야 근성이라고 욕할 수 있고 뿌띠부러져 근성을 소위 말하는 노태통식의 문화혁명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본 거예요. 만약 그걸 극복시킬 수 있다면 그 인간이 아니라 신이고 굳이 말하면 굉장히 트랜스덴트한 그러니까 초월적인 신의 가호에 의해서 인간이 바뀌면 몰라도요. 저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버렸는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산주의자들이나 그 엄멸에서 뿌뜨러부러져 근성 그러지만 뭐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다음에 자본주의는 물론 그거를 무조건 뭐 그대로 내버려두면 큰일 나죠 또. 하지만 그거를 적당히 사회화시키고 억누를 때 억누르지만 또 그걸 통해서 발전시킨 거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이카 아담 스미스가 하지만 빵집 주인이 왜 새벽에 일어나서 맛있는 빵을 굽습니까? 뭐 사회의 뭐 공헌을 위해서 뭐 그런 분이 있으면 동상세워져야 되는 거고 그걸 갖다가 모든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만들려고 하는 문화혁명으로 해서 될 건가?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니까 맛있는 빵 그냥 저렴하게 만드니까 많이 사 먹고 많이 사 먹으면 그래서 좀 부자가 되고 그러면 또 그게 개인주의냐? 아니에요. 아까 말 가족이라는 거. 그 사람이 헌신한 거는 본인을 위해서지만 자기 와이프와 자기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데 그걸 갖다가 이기적이다? 나쁜 거다? 얘기할 수 있느냐? 아니더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이에크의 치명적 자만은 좀 인상적인데 그 책이 있나요?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도 된 걸로 압니다. 노예의 길. 노예의 길 말고 치명적 자만도 제가 알기로 번역된 걸로 압니다. 왜냐하면 자유 기업원이죠. 거기서 많이 번역을 해서 제가 볼 때는 하이에크류는 번역 수준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번역된 걸로 압니다. 그다음에 노예 길은 그래도 좀 두껍고요. 치명적인 사람은 한 150페이지? 한 이 정도 돼요. 뭘 한국말로 번역된 건 뭐는데, 영어나 러시아 번 같은 경우는 한 15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 본 거는 이거를 한 50페이지씩 묶은 걸로 1, 2, 3부로 된 러시아만 갖고, 그 다음에, 영어 책도 아마 교보문 같은 거 가면 팔 거예요, 아마. 영어 책도. 그 다음에 번역된 거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저는 권하고 싶습니다. 물론 맨 처음에 좀 딱딱하고 재미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실하게 있지 않았으면. 근데 노예의 길 그거 진짜 읽어볼 만해요. 그게 오히려 좀 더 대중적인데 저는 노예의 길 전에 그걸 먼저 읽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노예의 길이었고 맨 처음에 노예의 길 그러면 안 읽었을지도 몰라요. 왜냐면 두껍고 제목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바로 그러지만 내가 자만했구나. 진짜 책 몇 권 읽고 세상을 다 이해했다고 이 세상을 뒤엎어보겠다고 지금 까불었구나. 지금 말씀하신 게 저도 사실은 굉장히 마음에 와닿아요. 그러니까 마르크스의 책 몇 권을 보고 내가 인간에 대해서 굉장히 완전히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전일적으로 이해한다. 그리고 내가 사회를 바꿀 수 있는 어떤 열쇠를 주었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레카가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뭐 그 당시 20대 제가 하이클 그래봤자 30대 초반이고요. 20대 뭘 합니까? 20대 분들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읽어야 책을 몇 권 읽었습니까? 그때 사회경을 얼마 했습니까? 바로 이제 그 문제죠. 그래서 지금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386들이 엊그제도 제가 다큐멘터리를 하나 봤어요. 근데 386들이 해방전사 인식이랄지 태백산맥을 읽고 완전히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했다. 이런 식으로 딱 무슨 그 자기의 어떤 청년 시절을 회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 모두가 참 그랬구나. 아니 저는 태백산맥을 역설적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거기 보면 염상진이라는 주인공이 제가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하지만 제가 그 농민들이 막 춘궁기에 죽는 걸 보면서 이 세상을 혁명하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염상진이와 그 당시 공산주의자들이 약속한 공산주의가 뭡니까? 쌀이 공산주의다. 입밥에 고깃국 먹여주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아까 했지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는데 주관적 선의가 있었는지 몰라요. 내가 뭐 제가 염상진이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간 건 아니니까 모르는데 잠깐 그런 마음도 조금 있었을 거야. 전혀 없진 않았을 거야 아마 대부분의 인간이라는 게 완벽한 악마도 없는 천사도 없지만 완벽한 악마도 없기 때문에. 근데 그래서 어떤 세상을 만들었어? 염상진이 꿈꿨던 세상이요. 북한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밥에 고깃국 먹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아주 역사에 이러니까 뭐냐면요. 그렇게 그들이 저주하던 박정희가 고깃국에 쌀밥에 고깃국 만들어주는 그들 주장은 공산주의 세상을 만든 거예요. 그 역설. 그것도 이제 이 치명 자만을 보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는 결과. 그 다음에 주관적 선의가 너네들의 짧은 지식으로 주관적 선의로 설치되는 것이 진짜 너네들이 얘기하는 가난한 자와 민중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그들을 지옥으로 빠뜨리는 건가? 라는 질문. 바로 그 지점이에요. 물론 뭐 염상진이가 주관적으로 선한 일을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또 염상진이가 뭐 그렇지만 염상진이가 꿈꾼 세상이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졌습니까? 그다음에 그 세상 실험했어요. 북한에서. 또 그 실험은 틀렸고 다른 실험 또 해봐요? 왜 네가 내 삶을 마음대로 실험을 계속하는데? 저 그 질문 던지고 싶어요.